안녕하세요, 김필산입니다. 수학자들의 망상을 한껏 펼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괴상한 세계가 드디어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실제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이야기의 줄거리는 2000년간 기하학 분야를 지배하던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 기하학이 새로운 천재들 가우스와 리만에 의해서 반박되었다는 것이죠. 가우스는 쌍곡선 기하학이라고 하는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공간을 발견했고, 리만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큰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스승 가우스와 맞먹을 만한 수학 천재 리만은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으니 그것은 유클리드 기하학과 쌍곡선 기하학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타원 기하학이 서로 간에 완전히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한 하나의 특성의 변화에 따라서 분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유클리드 기하학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는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6개나 시리즈로 나와버렸으므로 이 이야기들을 중간에 놓치셨을 분들을 위한 링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만 관심 있고 수학 따윈 관심 없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번 동영상을 시청하셔도 됩니다. 리만이 발견한 그 한 가지 특성의 변화는 바로 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가입니다. 공간이 휜다니요? 우리는 직선을 휠 수 있습니다. 철사를 휘면 되잖아요? 평면도 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이를 휘듯이요. 그런데 공간을 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쌍곡선 평면을 소개해드릴 때 쌍곡선 공간도 같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2차원에서 3차원으로의 확장이었죠. 타원 기하학 또한 이렇게 평면에서 공간으로 2D에서 3D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게임인 하이퍼볼리카에서 공유해주시는 화면입니다. 쌍곡선 기하학을 타원 기하학으로 변형시킨 화면이죠. 어떻게 보이나요? 생각보다 더 기괴하지 않습니까? 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까? 그것은 공간의 곡률과 관계 있는 현상입니다. 쌍곡선 공간의 경우 곡률이 일반적인 유클리드 공간보다 더 굽어 있어서 멀리 있는 것들이 예상보다 더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타원 기하학의 경우는 좀 다른데 곡률이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을 더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에게 더 크게 보이는 괴상한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리만이 실제로 연구한 것은 타원 기하학을 넘어선 공간 그 자체의 곡률이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과 쌍곡선 공간 그리고 타원 공간은 리만에 의해서 하나의 체계로 합쳐졌습니다. 세 공간들은 같이 있을 수 없는 평행 우주나 차원 우주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리만에 의하면 공간은 곡률에 의해서 어떤 곳은 유클리드 공간이 되고 어떤 곳은 쌍곡선 공간이 되고 그리고 어떤 곳은 타원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이 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까? 수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재밌게 꾸며낸 환상의 세계가 휘어지든 말든 실제 세계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실제 세계가 휘어져 있다면 그것은 수학이 아니라 물리학이죠. 우리는 3차원의 인간이라 1차원인 철사가 휘는 거 그리고 2차원인 종이가 휘는 것 따위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이 휘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공간이 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해결책은 이제 지상 최대의 물리학자 흰수염 아인슈타인의 업적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얽혀있다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흰수염 아인슈타인은 다음 버전의 상대성 이론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가속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확장시켜서 가속도 운동까지 고려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완벽히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을 만들려고 시도했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완성되기까지 천재 아인슈타인은 5년 동안 고민했고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이 수학을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절친 수학자 마르셀 그로스만에게 자신의 생각을 기술할 수 있는 수학이 있을지 물어봤는데 그로스만은 리만의 곡률 계산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은 수학머리와 물리머리는 서로 다른 머리라는 것이고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천재로 추앙받을지라도 수학머리는 평범한 수학 교수님보다도 딸렸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왜 갑자기 리만의 곡률 계산법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이 휘는 원인은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은 공간을 휘게 합니다. 실제로 4차원 시공간을 이런 방식으로 휘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뷰를 이해하기 힘드므로 이렇게 2차원적으로 보자기가 휘어지는 뷰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무거운 질량을 가진 천체가 공간에 있을 경우에 공간은 이런 방식으로 휘어집니다. 이 휘어진 공간에 쌍곡선 공간과 타원 공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의 종류가 단지 휘어진 공간의 곡률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실제로 우주 공간이 휘어 있을 수 있고 우주 공간이 휘는 이유는 바로 질량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거대한 결론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공간에서 물체가 최단 거리를 움직일 때 중력이라는 힘의 존재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때문에 옛날 이론이 되어버린 뉴턴의 중력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끌어당기는 힘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끌어당기는 힘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힘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속도 또한 없습니다. 단지 휘어
휘어진 공간 안에서 최단 거리로 가려는 물체의 등속도 운동만 있을 뿐이죠. 뉴턴의 중력 이론이 틀렸나요? 아닙니다. 뉴턴 이론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의 완벽하게 합리적인 물리학 이론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중력이 발생한다는 이론, 두 번째로 공간이 휘어지고 물체는 그냥 최단 거리로 다닌다는 이론.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현상을 기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나요? 이제 유클리드와 후손 수학자에 의한 기하학 이야기 시리즈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수학자들의 머릿속 망상이 아무리 허황되어도 물리학에서 쓰여질 가능성이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현상을 기술하는 법칙이 왜 두 가지냐, 우주는 왜 법칙을 두 가지나 만들어 놨느냐 하는 신비로운 이야기, 그리고 명작 SF 영화 컨택트의 리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야기도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